이번에는 생활 속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자신도 모르게 이제 무심코 그냥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네. 그게 알고 보면 건강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자세도 많이 중요할 텐데 네. 앉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앉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참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꾸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우리가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다리가 이제 포개지는 쪽에 아래쪽, 그러니까 그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체중이 실리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고요. 반대편 골반 근육은 또 과하게 당겨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골반이 한쪽으로 아무래도 기울어져서 앉다 보니까 그 몸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척추도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척추가 약간 휘어지게 해서 계속 그 자세가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척추 근육이나 골반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리를 꼬고 앉으면 그 다리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 다리 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또 스키니진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데 그거 입은 채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히려 하지 정맥류나 이런 게 더 유발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 이외에 또 하나는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 소파나 방바닥에 누워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목이나 어깨, 허리 그리고 모든 근육과 관절이 비대칭적으로 한쪽이 무리하게 힘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다가 또 그냥 주무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TV 보다 주무시고 다시 늦은 밤이나 새벽에 깨서 다시 잠자리에 들면은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나 낮에 피로한 원인을 이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TV를 시청하실 때는 바로 앉아서 좀 시청을 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네.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저를 관찰하셨나 싶을 정도로 제 얘기가 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집에 CCTV 그렇죠. 설치하신 거 아닌가. 편하다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했던 자세가 영 다 좋지 않은 자세예요.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뭐 긴장하거나 뭐 말할 때 뭐 낼름낼름거리면서 입술에 침 묻히시는 분들 그리고 물어 뜯는 분들 네, 네. 이것도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네, 좋지 않죠. 오히려 입술을 더 건조하게 하고 피부에 네. 이제 입술에 염증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증까지요. 네, 입술에는 표피가 아주 얇고요. 땀샘이나 모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조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각질이나 주름이 생기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간혹 이제 긴장을 많이 했을 때 입술이 건조해지면 침을 묻히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침을 묻히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하면 입술에 있던 수분이 침과 함께 증발을 하면서 더 입술을 건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균이 침투하기가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가능하면 이런 침을 묻히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좋고요. 네. 우리가 입술에 있는 각질을 이제 무리하게 손으로 뜯는 경우도 있죠. 이빨이나 아니면 손으로 뜯게 맞아요.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입술에 상당히 자극을 줄 수 있고요. 그게 무리하게 뜯었을 때 피가 나거나 하면서 거기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술이나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입술 보호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함부로 뜯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는 것이 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네. 나오고 있고 사실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스마트폰이 시력 저하의 주범이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네.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눈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사실 뭐 시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안구 건조증이나 많은 질병을 유발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이제 시선을 오래 고정시키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구가 건조해지는 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이게 지속되면은 시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이나 충혈 그리고 결막염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화면이 상당히 작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작은 화면을 가까이서 이렇게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훨씬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눈이 많이 피로해지고 시력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화면을 볼 때는 우리가 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고개를 숙여서 보시잖아요. 맞아요. 지하철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그렇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눈에 무리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 근육이나 허리 근육까지도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목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목 디스크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곳에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이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책을 보거나 모니터를 주시하게 되는 건 역시 눈 건강에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차에 DVD를 달아서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보게끔 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흔들리는 차에서 화면을 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시력이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어두운 곳에서 불을 다 끈 채 밝은 모니터를 쳐다보는 것도 상당히 눈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그런가 하면 남자분들은 뭐 큰 백팩, 가방 등에 네, 매는 네.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큰 핸드백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매는 분들 있는데 네. 그것도 몸에 좀 무리 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힐을 신으시잖아요. 예. 하이힐을 신고 매지 않고 이제 팔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무거운 것을 팔에 걸고 다니면 전체적으로 근육통이나 예. 이제 관절통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렇게 팔을 굽힌 채 가방을 걸고 다니게 되면 우리가 사실 아령을 들고 계속 걸어 다니는 거와 거의 비슷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여성분들 있거든요. 가방도 무겁잖아요. 네, 뭐가 상당히 들어갔는지. 큰 가방을 예.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까지 아플 수 있고요. 하이힐 신으시니까 또 하체까지도 뭐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능하면은 가방 같은 경우는 팔에 걸고 다니기보다는 손에 든다던가 어깨에 맨다던가 하시는데 한쪽만 하시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네. 매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 이제 백팩 같은 건 역시 이제 매번 한쪽에만 매시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어깨뿐만이 아니라 허리나 목 통증까지 다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볍게 해서 양쪽으로 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매면 번갈아 가면서 매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가방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불필요한 것들, 전혀 사용하지 않는 네.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부터 우선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네요. 정말 쓸데없는 거 계속 들고 다니는 네.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정리 좀 하세요. 저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꼭 고쳐야 할 나쁜 습관 콕 집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습관인데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계산대 옆에 항상 사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가 사탕을 입가심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줌씩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색깔별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면 대개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열량을 상당히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먹고 나서 사탕까지 먹게 되면 불필요한 당분을 섭취하고 이로 인해서 열량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후 디저트용 사탕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네.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살펴본 건강에 나쁜 습관들을 갖고 계시다면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실천하시는 거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